네, 이게 그 동물들이 지상에 올라오던 시기니까 뭐 사실 4억 5천만 전부터 3억 5천만 전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이긴 한데요.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륙들이 이제 바다에 흩어져 있고 얕은 천해에서, 그러니까 대륙붕에 있는 얕은 바다들 있잖아요. 햇볕이 잘 들어오고 영양의 연류가 잘 흘러 들어오는 뭐 이런 영역의 삼엽충을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조류들도 살고 뭐 바다에 뭐 이제 저서 생물 같은 것도 살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, 그게 점차 하나씩 모여가지고 고생대가 끝날 때 그 판게아가 형성돼요. 판게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초대륙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륙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아페투스해라고 적어놓은 이 바다가 생물 다양성이 많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1억 년에 걸쳐가지고 말라서 육지가 되어 가잖아요. 그러니까 생물들이 점차 건조해진 환경에 노출이 되고 말 그대로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육지에 올라가게 돼요. 그런 게 있고, 그 다음에 천해라고 한 저 얕은 바다가 대륙이 여러 개일 때는 그 많이 있는데 한 덩어리로 모이면은 초대륙의 가장자리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천해가 살기가 안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척추동물이 캄브리아기에 나오고 오르도비스기에 뭐 산호나 삼엽충, 앵무조개 뭐 이런 우리가 보통 고생물이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, 실루리아기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 처음으로 관다발 식물이 생겨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끼 같은 거 정도가 있었는데 이때부터서 그 지상에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빨대를 가지고 물을 그 자기 조직 멀리까지 보내는 이런 구조가 있는 식물이 생기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절지동물도 식물이 올라오니까 밥이 올라가니까 자기들 따라서 먹으러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턱이 있는 어류가 이때 처음 생겨요. 이전의 어류는 턱이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이상한 입 구조들이 있었는데 곤충의 입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내장을 꺼내서 핥은 다음에 도로 내장을 집어넣는 이런 구조도 있고, 빨판으로 된 애들이랑 나선형 이빨이 난 구멍 같은 걸로 깎는 애들이랑 뭐 온갖 입들이 다 있었거든요. 근데 이때 처음으로 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턱이 있는 애들이 나중에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. 그 다음에 대본기가 되면 최초로 나무가 생기고, 이때부터 일종의 고대 환경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산소가 지금은 좋은 거고 이산화탄소가 나쁜 거 같잖아요. 근데 이때는 식물은 지상에서 엄청 번성하고 바다에서는 해조류들이 너무 번성한 바람에 그 산소가 너무 막 바다에까지 포화가 돼가지고 철 이온들이 모조리 다 산화철이 돼가지고 빨간색으로 침전이 돼버리고요. 이제 그거 한계를 넘어가니까는 바다 밖으로 대기를 향해서 막 산소가 뿜어져 나와요. 일종의 환경오염인 거죠. 진짜로 너무 산소가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식물들도 생기고 이산탄소 농도는 점차 떨어지고 뭐 그런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석탄기가 우리가 석탄이 많이 나니까 석탄기라고 하는데 이때 살았던 엄청나게 거대한 식물들이 석탄이 돼서 남아있는 거죠. 근데 이후에는 그럼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왜 석탄이 없냐? 이때 바퀴벌레가 나타나요. 그래서 최초로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먹을 수 있는, 셀룰로스는 본래 이제 생물계 개인들 말고는 아무도 분해를 못하는 건데 정확히는 바퀴벌레가 한다기보다는 장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걔네가 나무를 먹어서 없애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석탄이 안 나와요. 이제 나중에 그 바퀴벌레 조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집바퀴 같은 게 되기도 하고 휭개미나 개미나 벌의 조상이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의 바퀴벌레는 그렇게 혐오스럽지만은 않을지도 몰라요. 그래서 지금도 그 나무를 먹고 사는 게 휭개미들이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페른기가 되면은 판게아가 딱 형성이 돼버리고, 그 다음에 단국류라고 하는 파충류와 포유류의 공동 조상 같은 애들이 사지를 가지고 육지를 기어다니게 돼요.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본기에 이미 양서류가 나왔으니까 뭐 이때쯤 파충류 조상이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곤충이 완전 변태라는 걸 하게 되는데,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 변태, 완전 변태 차이는 뭐냐면은 생활사가 딱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. 완전히 번데기 시기를 가져서 부모하고 자식이 완전 다르게 생겼고 하는 일도 그 애벌레 시기에는 열심히 먹고 그냥 커지는 거. 그다음에 성충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면서 번식을 하는 거. 이렇게 딱 둘로 쪼개지고 둘이 먹는 것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생활사가 안 겹치고 부모 자식이 경쟁을 안 해서 폐륜이 안 일어나는 게 완전 변태거든요. 근데
이제 이때 이런 게 처음으로 형성이 됩니다. 근데 이때는 그냥 마이너였는데요. 페른기 말에 그 지구상의 생물 종의 95%가 모조리 절멸해버리는 그런 대멸종 사건이 일어나요. 이후로도 이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세상이 그 뭐 죽음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. 이게 급격한 오존층, 그러니까 오존층이 그동안 산소가 많이 생겨서 많이 그러니까 점차 두꺼워져 오다가 이때 말기에 왜 그래서인지 싹 그냥 날아가 버려요. 그래서 뭐 우주 방사능이 뭐 덮친 거냐 뭐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바람에 지상에 자외선이나 뭐 우주 방사선 이런 게 마구잡이로 내리쬐게 되고 그 물속에 갑자기 산소가 모자라게 되고 뭐 유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황 세균이 번성하면서 바다가 산성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비도 엄청난 찬성비가 내리게 되고 또 판기하게 생기니까 뭐가 문제냐면 대륙성 기후가 춥고 덥고 심하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히말라야 산맥 그거 때문에 그 뒤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생기는데 이렇게 엄청난 대륙이 있으면 가운데가 얼마나 건조하고 그렇겠어요. 그다음에 얘네가 다 판 운동을 해서 모이려면 곱게 모인 게 아니라 바닥을 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의 에베레스트보다 뭐 어쩌면 2배까지도 높아요. 그러니까 16,000m 정도 되는 산맥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건조 기후도 생겼죠. 근데 이때 건조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건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만 살아서 그 5%만 살아가지고 중생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파충류도 생각해 보면은 양서류보다 비늘로 덮인 몸이나 뭐 껍질이 있는 알이나 뭐 이런 걸로 볼 때 건조에 적응을 하는 애들이고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 같은 경우도 그 번데기 시기에 되게 힘든 시절을 견딜 수가 있잖아요. 부모 자식이 경쟁 안 해야 되고 뭐 그런 장점들이 빛을 발하게 되고요. 그래도 살아남은 어류와 양서류들이 있었죠. 네, 그 다음 페이지.